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닮은 도형에 대해서 그것의 넓이와 부피비, 넓이 비와 부피의 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닮은 비하고 넓이 비, 닮은 비하고 부피 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탐구하기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가 요 있네요. 그 다음 그거를 9개 붙여서 만드는 거 나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두 정사각형 가와 나의 닮은 비를 구해 보자. 이 당연히 닮았겠죠, 정사각형이니까. 닮은 비는 선분의 길이의 비니까 여기 한 개면 여기 세 개 담았죠. 그러므로 이것의 닮은 비는 1대 3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넓이 비를 생각해 봅시다. 넓이 비, 요 하나를 그냥 1이라고, 한 변의 길이를 1이라고 했으니까 이 넓이가 얼마죠? 1이다, 그죠? 그래서 이 넓이는 1이고 그것이 9개 모였으니까 여기 9가 되겠죠. 그래서 넓이의 비는 1대 잠깐만요, 1대 9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다, 그죠? 자, 밑에 텍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함께 탐구하기 위해서 두 정사각형 가와 나의 닮은 비가 1대 3이고 넓이 비는 1의 제곱 대 3의 제곱, 즉 1대 9이다. 즉 1대 9를 우리가 조금 분석을 해보니 1의 제곱과 3의 제곱이라는 말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니까는 물론 증명을 해볼 겁니다. 닮은 비가 1대 3이면 그것을 각각 제곱을 하면 넓이 비가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전제가 뭐냐 하면 닮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닮지 않은 것에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닮았다는 두 도형에 대해서 닮은 비가 1대 3이면 그것을 각각 제곱한 그것이 그것의 넓이 비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럼 증명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닮은 비가 mn이라고 했을 때 서로 닮은 두 평면 도형의 넓이 비를 알아보자. 자, 보세요. 두 직사각형 ABCD와 EFGH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사각형 ABCD 여기 있네요. 사각형 EFGH 여기 있네요. 이것의 닮은 비는 m 대 n이다. 왜냐하면 m 대 n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여기도 m 대 n, 세로도 m 대 n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BC의 길이가 MA, FG의 길이가 NA라고 되어 있다, 그죠? 이거 A가 어디서 나왔냐?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학생이 있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선분 BC와 선분 FG의 길이의 B가 MA 대 NA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약분해주면 M 대 N이 되겠죠? 그렇다, 그죠? 자, 조금 더 확대해서. 그러므로 여기에 A의 용도, 여기서 있는 이 A의 용도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데, 이 A를 우리는 비례상수라고 합니다. 비례상수는 항상 양수여야 합니다. 비례상수는 항상 0보다 크다. 비례상수는 그래서 그냥 여기 A라고 할까요? 그러면 비례상수를 반드시 A라고 써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를 MK, 여기를 MNK라고 해도 됩니다. 이해되겠죠? 하지만 반드시 같아야 된다는 거. 그러면 M 대 N과 MK와 NK의 차이점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비례상수의 용도는 그것을 사칙 연산이 가능하게 합니다. 사칙 연산.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여기 m 대 n이라는 이 mn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이는 아니죠. 무슨 말이냐 하면 사각형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여기를 이 두 도형, 이 A, B라고 합시다. 두 도형의 닮은 B가 m 대 n이란 것은 여기 이 길이와 여기 이 길이의 B가 m 대 n이라는 것이지, 여기 이 길이가 m이고 여기 이 길이가 n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기가 1대 2라고 해서 여기가 1cm고 여기가 2cm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여기가 2cm고 4cm라고 얘기할 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니까 지금 m 대 n이 1대 2라는 것은 여기 1이, 길이가 1이고 2가 1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길이로 만들어 주는 것을 우리는 비례상수라고 불러줍니다. 이해 잘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례상수라는 것은 어떤 비가 있을 때 그 비에 조용히 갖다 주면 되는데, 조용히 갖다 붙여주면 된다 이 말이죠. 조용히 갖다 붙여주면 되는데, 붙여주고 난 뒤 그것을 우리는 더할 수도 있고, 그 숫자끼리 더할 수도 있고, 곱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m 대 n이라는 것은 서로 약분을 한 거지, 서로 뭐 더 m하고 n을 더하거나 m하고 n을 곱하거나 뭐 이런 걸 하지 않았다, 그죠? 그죠? 그래서 비례상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인다. 앞으로 쭉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여기를 MA라고 하고 NA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CD의 길을 MB라고 하고 여기를 NB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의 넓이는 이거 곱하기 이거죠, 그죠? 그래서 M 제곱 곱하기 AB가 되겠고, 이거 두 개를 곱하면 N 제곱 곱하기 AB가 되겠다, 그죠? 따라서 서로 여기를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를 n 제곱 ab, m 제곱 ab, 여기를 n 제곱 ab에 되겠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그것의 넓이죠. m 제곱 ab 대 n 제곱 ab의 b를 구하고 싶은 거죠. 이 같은 거 약분하면 되겠죠. m 제곱 대 n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두 닮은 도형에서 서로 닮은 두 직사각형의 닮은 비가 m 대 n이면 넓이의 b는 m 제곱 대 n 제곱임을 알 수 있다. 사각형은 아니더라도 평면 도형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 봅시다. 일반적으로 서로 닮은 두 평면 도형에서 다음이 성립한다. 서로 닮은 두 평면 도형의 닮은 비가 m 대 n이면 넓이의 b는 m 제곱 대 n 제곱이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닮은 두 도형에서 닮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야 넓이의 b가 이렇게 제곱으로 성립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입체도형에서 한번 알아봅시다. 입체도형에서 이제 부피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방금 우리가 넓이의 비를 얘기했다면 이제 입체도형에서의 부피의 비를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평면도형에서는 부피가 없죠. 볼륨이 없다, 그죠? 그렇다면 두 직육면체 AB가 있네요. 그것의 닮은 비는 m 대 n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는 변이 여기네요. 그래서 MA, NA, 그 다음에 MB, NB, MC, NC 이렇게 되겠죠. 이것의 부피를 구하면 부피는 뭐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죠?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다 곱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세 개 다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A의 부피가 이렇게 됩니다. M 세제곱 ABC. 그 다음에 B의 부피는 N 세제곱 ABC가 됩니다. 따라서 서로 닮은 두 직육면체의 닮은 비가 M 대 N이면 부피의 비는 M 제곱 대 N 제곱임을 알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럼 앞에 우리가 넓이의 비를 뭐 얘기할 수 없느냐?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닮은 두 입체 도형에서는 각각에 대응하는 면이 서로 닮았다, 그죠? 따라서 요 위에 뚜껑을 예를 들까요? 요 뚜껑하고 요 위에 뚜껑 요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그것의 넓이 비도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되겠죠? 그것은 m 제곱 대 n 제곱이 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서로 닮았으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서로 닮은 두 입체 도형에 대해서 닮은 비가 m 대 n이면 부피 비는 n 세제곱 대 n 세제곱이다 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닮은 두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에 대해서 우선 평면 도형에 대해서는
닮은 비와 넓이 비의 관계를 알아봤다 그죠. 제곱의 관계가 있었죠. 그 다음에 입체 도형에 대해서 닮은 비가 m 대 n이면 부피 b는 세제곱의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다 그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